안녕하세요. 패지움 남자 차덕입니다. 이번에는 토치라이트 신규 정보를 정리해왔는데요. 일단 신규 정보 정리하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헥슬 게임뿐만이 아니라 여러 게임을 즐겼지만 공략 영상이나 정보 정리 관련을 한 게임에만 집중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시즌에 구독자분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여러 헥슬과 게임에 도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거의 POE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토치라이트는 XD에서 개발한 핵앤슬래시 장르의 게임이며 시즌 제로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는 게임입니다. 그래픽과 과금 요소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편인데 요즘 들어 좀 끌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낀 강점으로는 간단함입니다. 최근 들어 핵앤슬래시에 강제로 콤보기를 넣기를 강요하거나 다버튼을 강요하는 추세인데 이 게임은 그런 거 없이 빌드업이 가능하고 심지어 이동하기만 해도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같이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 나오는 토치 신 시즌을 저와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규 히어로 영상입니다. 영상 보고 가시죠. 모독된 신성 TI입니다. 기존은 축복을 활용한 히어로였으나 모독된 신성은 축복 중첩이 감소하고 모독으로 변환됩니다. 부식 데미지에 특화된 히어로로 자체 능력으로 시체 폭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식이 주로 지속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향에 맞지 않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식 메커니즘이 리워크되어서 악화라는 메커니즘이 추가됩니다. 부식 피해 적중 데미지를 고정 데미지로 입히게 되는 메커니즘인데 신규 히어로가 모독, 부식에 특화이기 때문에 새로 개선된 메커니즘과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에 맞춰 신규 정령도 출시되었습니다. 성녀를 모독한 초성화인데요. 이미의 축복을 획득 시 참외를 얻게 되며 참외는 부식 피해와 부식 저항이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규 히어로가 부식 관련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강력한 데미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 컨텐츠입니다. 방치형 컨텐츠로 2개에서 얻은 자원을 통해 일꾼을 고용해 오아시스를 건설하면 됩니다. 일꾼은 총 5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일꾼을 뽑는 것이 컨텐츠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또한 일꾼들을 탐험, 무역 등을 시켜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는 다양한 아이템, 화폐 등이 나오며 이번에 시즌 특수 보상인 향신료와 조향 레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향이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재능뿐만 아니라 히어로 특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빌드업 단계로 사용하다가 후반에는 히어로 특성을 한 개 더 얻을 수 있으므로 엄청나게 중요한 컨텐츠 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방치형이라고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 및 탐험을 통해서 조향의 재료를 미리 얻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의성 기능으로 알림 기능을 통해서 일꾼들이 임무를 완수하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컨텐츠에 맞게 신규 드랍 정령 펫이 추가되었습니다. 월하의 길잡이라는 정령으로 무역 약탈 보상이 증가하며 높은 등군의 일꾼을 뽑을 수 있으며 지불한 자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령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보조 스킬들입니다. 약 80여 가지의 보조 스킬들이 추가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보조 스킬들이 추가되므로 패치노트를 확인하셔서 미리 빌드를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빌드 조정입니다. 라이트 브링어 로사 홀리 체리엇의 경우에는 초중반 특성이 좋아지고 몇몇 특성이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시공 유실 또한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었습니다.
모토는 핵심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변경되어 편의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밸런스 관련입니다. 8단계에 진입한 이후 사용할 레전드 장비들이 추가되었으며 100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식, 회복, 디버프 대항, 투사체 등이 추가되었고 셀프 퀘스트를 상향시켜주는 보조잼이 추가되었습니다. 투사체 속도를 개선하여 투사체 비행 거리가 사거리의 영향을 받게 패치되었고 투사체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양손 무기 베이스 옵션 또한 버프가 되었으며 속도가 느린 스킬들의 피해량을 상향 조정하였고 폭발 이펙트가 개선되어 시각적 효과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탁본입니다. 좋은 진품 베이스가 비싸기 때문에 빌드업에 고민이 많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동일한 베이스라면 진품의 기본 옵션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탁본은 자파 상점에서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2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규 레전드 맵 비경이 5개가 추가가 됩니다. 8단계부터 나오는 고유 레어 몬스터를 처치 시 낮은 확률로 무작위 비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비경에는 상자만 나오는 맵이나 고블린만 나오는 맵과 같은 특별한 맵이 등장하게 됩니다. 딥스에 더 이상 5개의 구역 감시자가 존재하지 않고 단계만 존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지만 더 많은 생존이 필요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탐침이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득한 8단계와 딥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나침반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보상을 옵션으로 부여 가능하지만 몬스터들의 생명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맵 옵션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상 상태인 외상, 몰락, 점화, 마비, 저주 등이 헌터에도 적용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감시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둠의 지배자 몰락한 영혼이라는 새로운 감시자가 등장하며 감시자 도전을 2개 매핑 사이클에 추가하였고 감시자 보상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성을 거래 불가 아이템으로 변경하였고 더 많은 감시자 난이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득한 8단계 감시자 처치 시 완전히 새로운 난이도가 해제가 되며 완전히 새로운 전투 메커니즘을 획득하며 보상 또한 풍부해집니다. 다음은 별무리 재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검은돛은 바다의 신부의 드랍률이 증가하였으며 공허의 바다 초대장 드롭 확률이 증가되었습니다. 진품의 경우에는 장신구 드롭률이 증가하였으며 진품의 드롭률을 낮추는 대신에 옵션이 2줄이 추가되는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각종 컨텐츠 보스 입장권 확률이 증가한 대신에 컨텐츠 자체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노드도 추가되었으며 큐브의 진행 속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안개도시와 설원은 촉발제와 전용 보조 스킬이 일반 2개에서 전용 컨텐츠를 통해서 드랍할 확률이 생겼으며 최고 등급의 촉발제와 전용 보조 스킬은 컨텐츠에서 획득을 해야 합니다. 지나시는 컨텐츠인 타로 컨텐츠가 상시 컨텐츠로 추가됩니다. 입장에 필요한 수집량이 30장으로 증가하였으며 운명의 상자 드롭률도 이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기 매핑을 방해하는 비율을 줄였으며 전용 별무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적화 관련입니다. 21레벨 스킬잼의 드롭 출처를 조정하여서 8단계 이상의 스테이지에서 몬스터 처치 시 드롭되게 변경되었으며 진리의 엠버를 진리의 화석으로 변경하여 8단계 이상에서 획득이 가능하며 랜덤 옵션 수치 변경에 단 1개만 소모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파밍 전략에 따라서 나침반의 가격이 비싸 파밍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에 따라서 나침반들의 희귀 등급이 추가되었고 수치적 차이만 두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밍을 즐길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동일 유형의 나침반은 단 1개만 장착 가능합니다. 무적 2호가 더 세세하게 표현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적 속성 변화가 함께 표시되고 근거리 원거리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데스캠이 더 확실하게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데미지로 죽었는지 지속 비율로 죽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죽었을 당시에 어떤 디버프에 걸렸는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소 또한 최적화되었는데요. 판매 수량을 자동으로 최대치로 설정해주며 최근의 거래 가격을 설정해줍니다. 서판의 마지막 한 옵션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골든 하보그가 피해량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신의 빌드 파워를 검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상 대결입니다. 20층과 21층까지 있으며 20층에는 신규 보스가 등장하고 21층은 공허의 바다 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황금 눈동자가 추가되며 헌터 보스 모두 사용 가능하며 먹으면 주변 적을 황금화시킬 수 있습니다. 황금화가 되면 아무런 동작도 불가능하며 보스가 황금화가 되면 받는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정상 대결이 토치라이트의 최종 엔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시즌을 즐겼고 20층까지 클리어한 시즌은 단 한 번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한 대신에 보상이 좋으니 모두 클리어하셔서 보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치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로 금빛 모래의 비밀은 특정 미션을 달성하면 금캐기를 통해 룰렛으로 인게임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2주년 금권 지폐를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로 토치 2주년 이벤트입니다. 7일 출석 체크만 달성해도 레전드 드롭 정령 선택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상 대결 20층 보상으로 주던 정령 선택 상자인데 출첵만 통해서 얻어갈 수 있으니 이번 시즌은 꼭 즐겨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로 모래 속 멸망입니다. 사막의 군주 컨텐츠를 진행하면 다양한 보상이 해금이 되며 사막의 군주 시즌 한정 정령, 희귀 정령 승급 휘장, 한정 무기 외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스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시즌에 사용할 쿠폰 코드까지 알려드리고 아무래도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소성이 거래 불가가 되었기 때문에 감시자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고유 아이템을 파밍하거나 소성 파밍을 하던 전략을 가졌던 분들은 새롭게 파밍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조형의 기능이 엄청나게 커 보이기 때문에 시즌 컨텐츠를 확실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치형 컨텐츠라고 천천히 진행하기보다는 알림이 뜨면 즉시 컨텐츠를 진행하여 조향의 재료를 미리미리 수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괴담이나 설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촉발제가 일반 2개 컨텐츠에서도 드랍할 확률이 생기게 되므로 초반 단계에서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딥스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빡셌었는데 이번에 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딥스를 진입하기 위해서 탱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기제를 찾아야 할 것 같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정상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탱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딥스의 진입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2시즌밖에 즐기지 못했고 20층도 한 번밖에 클리어하지 못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재밌게 즐기면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바차바!